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또 파이썬과 관련된 영상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파이썬 맛보기라고 해서 파이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설치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이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1990년 암스테르담의 귀도 반 로섬이 개발한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면은 한 줄씩 코드를 읽어서 즉각적으로 실행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것과 이제 좀 대비되는 언어로 컴파일 언어가 있죠. 컴파일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읽기 쉽게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을 수행을 한 그 파일을 가지고서 동작을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컴퓨터가 읽기에 뭐 그렇게 적절한 언어는 아니어서 그 사이사이에 어느 정도 좀 컴파일 언어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좀 더 걸린다는 그런 특징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새는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법이 쉬워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이썬의 문법은 타 언어에 비해서 간결하고 진입장벽이 좀 낮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문법 특성상 읽기 쉽기 때문에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좀 쉬운데요. 이따가 코드를 뭐 잠깐 작성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때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제 계속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들이 나올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점점 이제 이런 특징들이 요것 때문에 나왔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아까 뭐 인터프리터 언어 얘기하면서 제가 스크립트 형식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파이썬은 이제 스크립트 언어로 컴파일하는 과정이 없고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실행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저희가 뭔가 서버에 올린다든가 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편한 부분은 있어요. 다만 이제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하는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썬은 동적 타입의 언어라고 합니다. 파이썬은 동적 타입의 언어로 변수의 자료형을 설정하지 않아도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언어랑 비교해보면은 뭐 자바 같은 언어, 저희가 이제 자바를 쓸 때에는 인티저 타입의 어떤 변수를 설정을 할 때에는 int a는 뭐 10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성을 했다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a는 10 이렇게만 입력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형을 설정하지 않아도 그때 이제 주입되는 값의 특징을 보고서 그거가 이제 핏한 그런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개발할 때 이제 좀 더 코드도 간단해지고 좀 편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동적 타입의 언어를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개발할 때는 이제 좀 더 편하게 막 작성할 수 있고 그런 거 좋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에러들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제 좀 신경 쓰면서 개발을 한다면은. 근데 원래는 이제 뭐 int a는 10 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됐던 거를 그냥 a는 10이라고 했다가 이후에 이제 어느 부분에서 그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얘가 인티저 타입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좀 코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스트링끼리 좀 이제 합치는 뭐 플러스 연산을 좀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인티저 타입의 이런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아마 오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캐스팅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이제 이 타입이 뭐였는지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코드를 작성할 때 좀 빼먹을 수가 있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인터프리터 언어이다 보니까 코드가 이제 뭐 서버에 이렇게 올라간 코드다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하다가 이제 그 코드 라인을 읽는 순간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이후에 더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코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파이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설치는 파이썬 공식 사이트 www.python.org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이 다운로드 탭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면은 저는 이제 뭐 맥도 쓰고 윈도우도 쓰곤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PPT 이렇게 좀 영상을 녹화할 때는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타입으로 3.10.5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10.4가 최신 버전이었는데 바로 또 이렇게 패치 버전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저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스테이블 릴리즈하고 프리 릴리즈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리 릴리즈는 이제 베타 버전이니까 그런 거는 보통 개발할 때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스테이블 릴리즈 부분에서 3.10.5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제 헬프 파일은 좀 놔두고요. 위에 보시면은 윈도우 인베더블 패키지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인스톨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인스톨러로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인베더블 패키지는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내려받으면은 zip 파일로 내려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곳에 걔를 배치를 시켜 놓고 거기다가 환경 변수들을 그 경로로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윈도우즈 인스톨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패키지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동으로 패스를 잡아주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 핏하게 좀 이제 설치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인스톨러로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 이후 과정은 같이 한번 설치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설치하고서 뭐 이렇게 캡처를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랬을 때 제가 또 이제 삭제하고 또 다시 설치하는 것을 또 같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 이제 귀찮은 부분이 있어서 이 이후 과정은 저와 함께 설치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파이썬 공식 사이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python.org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부분에 윈도우즈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스테이블 릴리즈가 있고요. 프리 릴리즈가 있습니다. 벌써 3.11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빨라서 사실 이것도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3.10.5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저는 이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가 32비트면은 위에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install launcher for all users 해갖고 추천되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파이썬에 대한 패스를 추가할 것이냐 이런 게 나옵니다. 전 둘 다 선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install now를 그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3.8 버전을 설치한 경험이 있어요. 이 PC에서.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저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옵션 화면에서 그 어떤 텍스트 길이, 그러니까 경로 길이가 매우 긴 거에 대해서 이제 잘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패키지를 불러온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들을 인식시켜 줄 것이냐라는 옵션 버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하고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설치는 정말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인데요. 자, 윈도우 설정 부분에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여기 환경 변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건데 한번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용자 이름이 나와 있는 사용자 변수 부분에 이 패스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거나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3.10이죠. 여기 310이라고 나와 있는데 3.10 버전이에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패스가 잡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확인 방법. 자, 커맨드 창 들어와서요. python 하고 V를 눌러줍니다. 자, python 띄고 하이픈 대문자 V 하면은 파이썬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3.10.5 버전으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 설치는 완료가 된 거고요. 생각보다 이 설치하는 과정이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IDE로 파이참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네, 제가 중간에 이제 영상을 편집하다가 그 뒷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지금
그 부분 다 도려낸 다음에 다시 지금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고, 이제 버전까지 체크한 내용인데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자, 파이참을 이제 설치를 해 주셔야 하고요. 파이참은 지금 커뮤니티 버전으로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해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그냥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이썬 테스트라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로케이션을 설정을 하고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쪽에 new 환경 하고서 여기 뭐 virtual env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워크스페이스 파이썬 경로에 이렇게 뭐 뱀브가 하나 생성이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베이스 인터프리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제 저희가 가상 환경을 생성을 하기 위한 그런 설정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자바 같은 것들, 자바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각각의 이제 폼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레이드 파일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의존성에 대한 설정들을 하고는 하죠.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파이썬 설치되어 있는 그 경로 쪽에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패키지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설치한 거는 윈도우에 바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개발 로컬 환경에서는 글로벌 성격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파이썬, 물론 제가 이 영상에서는 프로젝트 하나로 이제 쭉 계속 나갈 예정이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를 하나만 사용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사용할 건데 거기서 사용하는 디펜던시가 각각 차이가 있을 거고 파이썬에서는 이제 디펜던시를 이제 패키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그런 환경 세팅된 것들이 각각 다를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Virtual Env라고 하는 가상 환경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글로벌로 세팅되어 있는 그 파이썬 버전에 걸맞는 그 환경을 별도로 생성을 해서 이거를 하나의 프로젝트와 1대1로 매핑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디펜던시는 그 가상 환경을 이루고 있는 그 베이스 폴더 안에서 이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고 거기서만 별도로 관리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3.10 버전을 설치를 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파이참은 기본적으로 가상 환경을 직접 생성을 해줄 수 있게끔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겸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편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어서 D 드라이브로 좀 이동해 왔고요. 여기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넘어오고요. 파이썬 그리고 여기서 디렉토리를 보면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찍은 영상에서 이 어라운드 허브 파이썬이라고 하는 맨 앞에 이제 언더바를 붙인 가상 환경을 생성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선은 삭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했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냐. 우선 아까 영상에서 3.10.5 버전이 파이썬 패스 제대로 잡혀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파이썬 하고서 띄고 -m m은 이제 약간 모듈이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venv 해갖고 virtual env의 줄임말을 이제 뱀브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띄어쓰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가상 환경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가상 환경의 이름이지만 사실상 디렉토리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round hub python.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around hub python이 있는데 이거 제가 따로 이제 그런 강의 자료를 지금 만들려고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에서는 저 프로젝트를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 우선은 저기에 맞춰서 저는 가상 환경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 이름에다가 앞부분에 그냥 언더바를 붙여서 가상 환경을 하나 1대1로 매핑해주는 느낌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원래는 금방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다음에 다시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가상 환경이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들어가서 경로를 보면은 이쪽에 뭐 include, 여기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 그리고 스크립트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ybamb.config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윈도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뭐 macOS라든가 리눅스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씩 디렉토리 이름이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운영체제에 맞는 가상 환경이 생성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상 환경이 생성됐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난 건 아닙니다. 파이참에서는 이제 얘를 인터프리터로 설정을 해줘야 하고요. 우선은 또 이런 커맨드에서 제대로 이 가상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베이트, 그러니까 활성화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선은 스크립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OS에서는 빈 파일이에요. 빈 디렉토리, 그러니까 바이너리 디렉토리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액티베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액티베이트를 실행을 해줘야 하는데, 맥OS 같은 경우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소스라고 치고 액티베이트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하고요. 윈도우에서는 소스라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액티베이트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앞부분에 괄호 치고서 아까 만들었던 가상환경 이름이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가 이제 가상환경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파이썬 V 하면은 이렇게 버전이 자동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상환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이썬 버전을 보는 것과 글로벌 환경에서 파이썬 버전을 보는 것은 사실상 그 패스의 경로가 다릅니다. 이거는 가상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의 버전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쳤던 파이썬 버전을 보는 것과 보는 방향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여기 파이썬이 있죠. 네, 이걸 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가상 환경이 완료가 된 거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 가상 환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이거는 차근차근 이제 사용해 보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성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파이썬 테스트라고 하는 경로를 하나 만들고요. 우선은 그냥 이렇게 해서 생성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뱀브라고 해서 하나 만들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생성하고, 여기서도 지금 버추얼 엠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안에다가 심어주는데, 이거는 좀 우선 무시하고요. 컨트롤 알트 S 또는 그냥 여기 파일에서 이쪽에 세팅즈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인터프리터 세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법은 세팅즈에서 인터프리터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프로젝트 패스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눌러주고 이쪽에 add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new라고 해서 새로 파이참을 통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존재하는 가상 환경을 끌어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존재하고 있는 환경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눌렀고요. 여기 점점점 눌러서 이제 경로를 선택해 줄 건데, 자, 여기 파이썬 로고 언더바로 붙어 있는 이 가상 환경 디렉토리 들어와서 스크립트, 여기서 이 파이썬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러고서 OK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OK를 누르면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언더바 어라운드 허브 파이썬 이라고 해서 이 가상 환경으로 인터프리터 설정이 잡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 안에 있는 이 뱀브는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여기서 코드를 작성해도 되지만 여기서 우선은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걸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그냥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꺽쇠가 3개가 달리면서 저희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스크립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프린트 헬로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Hello Around of Studio가 나오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는 10이고 B는 20이고 했을 때 A-P 이렇게 입력하면은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A-P를 프린트로 감싸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이런 과정 자체를 대화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대로 얘네들이 이제 인식해서 답을 줘야 될 때 답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ABC라고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diff 플러스 AB 이렇게 입력하고 프린트 A 플러스 B를 한다고 이제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프린트 A 플러스 B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쭉 엔터를 한번 더 치면 이제 다시 나온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1, 2 이렇게 입력하면은 A 플러스 B 프린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코드를 즉각 저희가 라인별로 입력을 할 때마다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준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입력한 것도 보면은 간단하게 입력하잖아요. 막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뭐 int a는 10 하고서 뭐 세미콜론도 안 붙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미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들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저랑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면은 파이썬을 사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코드 위주의 그런 설명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환경 설정은 이렇게 인터프리터 설정만 해서 별도의 이렇게 저처럼 프로젝트 생성한 다음에 저랑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별도로 또 이제 레포지토리도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그거 내려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